네, 592억 원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그중에 핵심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지원 명목으로 독일로 송금받은 78억 9천만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다,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 왔었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회의 수첩 7건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국정농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법 김태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커 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예, 유행하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적자생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예, 빨리 적어라라고 뭐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때 왜 안 적느냐고 예. 질책한다고 그러고 또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당시 이제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왜 얘기하는 거 안 적냐고 그렇게 뭐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들도 그렇습니까? 예, 뭐 흘러나오고 했는데 예. 그 적는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정말 적자 사망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크네요. 의미가 큰 거죠. 왜냐하면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없었으면요.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저기 내곡동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였죠. 그래 이게 없었으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도 좀 힘들었다고 봐요. 이 수첩이 없어서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진술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코미 전 FBI 국장 그렇게 나와서 얘기해도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증거대 그 코미 말 어떻게 믿어?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꼬여가잖아요. 미국 그 청문회가 예. 일단은 안종범 전 수첩의 그동안 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 11월에 1차본 17건 나왔습니다. 예.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내용이. 예. 올해 1월에 2차본 39건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7건을 새로 있다. 예. 이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7건의 사본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 등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 예. 2015년 9월 13일 날짜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지시사항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적어요. 예. 이상화 이렇게 이름 적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그럼 이상화 씨가 누구냐? 예. 전 KEB 하나은행 독일 범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알려준 바대로 안종범 그 최순실 씨의 어떤 금고지기. 금고직이다. 예. 굉장히 현지에서 돈 처리하는 거 도움을 많이 줬다. 뭐 부동산 구매도 도와줬고 대출 편의도 알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귀국한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임원 승진에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하는 내용들도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강요 이런 혐의들로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야 우리가 인사 개입했다며 그거 니들이 다 기소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화번호 적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날짜가 적시돼 있잖아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9월 14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예. 10억 8천만 원이 삼성에서 KEB 하나은행 최순실 독일 계좌로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일 날 안종범 전 수석한테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안종범 수석이 잘 받아 적는 분 아니니까 아주 성실하게 이상화 전화번호 또 001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쫙 적고 그리고 9월 14일 날 그 최순실 씨 계좌로 삼성에 돈이 들어갔다. 예. 그럼 결국 이게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내는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요 삼각 커넥션을 입증해주는 정황 증거 아니겠냐. 예.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분석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그럼 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독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관계 입증이 가장 핵심이고 물론 뭐 그 전에 과연 이것이 뇌물이 많으냐에 대한 대가성의 문제를 당연히 뭐 밝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공모관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원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가 아니면 최순실 씨도 뇌물이 안 돼요.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삼성 측의 얘기는
항상 나온 얘기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정황뿐이다. 공소장에 봐도 그냥 공모하여라고 써있지 어떤 식으로 공모했다는 거는 적시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삼성 측에서 계속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요거를 이제 또 다시 들이대게 된 거,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네. 이걸로 만약 공모관계가 다 입증된다고 말은 못 합니다. 이건 뭐 정황에 불과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금 특검 측에서 검찰이죠. 검찰 측에서 좀 드라이브는 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 수첩 7건 때문에. 그쪽 재판에도 사실은 그쪽 재판에 면밀하게 보면은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집중하는 거는 공모 얘기도 있고 예. 그냥 원천적으로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우리는 진짜 승마 지원하려고 준 거지. 아. 내가 무슨 이걸로 뇌물로 내가 무슨 대통령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대가 관계가 전혀 없어. 거기서부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시작을 하는 거고 예. 물론 거기서도 공모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이거를 그쪽 재판에도 제출을 할 거예요. 예. 그럼 또 똑같이 쟁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이 어제 이제 정유라 씨를 재소환했잖아요. 네. 이번에 무슨 조사를 또 한 걸까요? 일단 뭐 추가 조사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던 청담고등학교 2대 관련된 예.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이렇게 하는 것도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예. 그 다음에 이제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영장에는 그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 회각 때문에 그 업무 방해, 즉 예. 학사 비리에 관한 것만 적시가 돼 있었지 외국한 거래법이나 뇌물에 대한 부분은 적시는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덴마크의 허락을 받으면 그걸 추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사를 하겠죠, 이제. 목표는 역시 뭐 구속영장? 일단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검찰이 재청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재청구합니다. 재청구할 것 예. 같으세요? 재청구할 거예요. 아마 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청구죠. 저는 기각될 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또 이것도 혼나는 거 아닐까요? 또 아니 얘기다가?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무슨 제목으로 그렇죠. 영장을 예. 다시 청구하냐 뭐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 재청구 하더라도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판단이 들더라도 재청구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걸 다시 조사해서 또다시 재청구를 안 하고 그냥 넘기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당장 잡아 못하러 데리고 왔냐? 또 돈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비행기 값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예. 야, 몇 천만 원씩 데려와가지고 구속도 못 시켜? 재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현상든지 재청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사 재청구해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되더라도 물론 뭐 검사들은 대부분 야, 무조건 구속이 될 거야. 무조건 법정 최고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나올까라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재청구할 거라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들이. 근데 데려온 네. 목적이 당사자에 대한 뭐 처벌도 있겠지만 이 국정농단 수사에 있어서 어떤 증언 같은 걸 좀 끌어내려고 그렇죠. 했던 부분이 더 컸죠. 그게 더 크죠. 사실은 정유라보다는 정유라를 네. 통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건데 그게 예. 검찰의 목표죠. 예. 정유라 자체 구속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야, 정유라가 좀 뭔가 구속이 돼 있어야 말이 술술 나올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속이란 걸 이제 수사의 수단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하려는 건데 문제는 예.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정유라가 증거인멸의 우려? 있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도주 우려? 그래 도주했잖아. 이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문제는 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모관계. 예.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성대모사까지 해서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정유라한테 유라야 엄마가 다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너 말을 태우는 거란다. 너는 학교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야. 라는 거를 세세하게 설명해 줬을까. 예.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설명해 줬을까 하나? 예. 이건 팩트에 관한 거죠. 예. 만약에 설명해줬다 하더라도 그걸 검찰이 입증해냈을까 있을까 하나. 정유라 씨가 끝까지 아닌데요. 전 모르는데요. 아시잖아요. 저 리포트 쓰는 거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했을 경우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를 소환하기에 앞서서 검찰이 이제 해외 도피 기간 동안 정 씨 아들 돌봐준 네. 뭐 60대 고모 씨, 또 네. 정 씨의 마필 관리사 이모 씨, 또 뭐 전 남편 신모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집중 조사를 했다는데 그 조사에서 뭔가 좀 찾아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봐야죠. 이제 언론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은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신주평식 인터뷰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긴데 사실 그 인터뷰에서 별 내용은 없었고 그 인터뷰에 나온 거는 뭐 무슨 뭐 자기 뭐 애 가지고 막 이럴 때 뭐 최순실 씨랑 최순득 씨랑 장시호 씨가 찾아왔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필관리사하고 애 보주는 그 도우미 그 아주머니 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건 없는데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뭐요? 예를 들어서 보모한테는 당신 무슨 돈으로 애 키웠어? 뭔가 돈을 받았으니까 무슨 분유도 사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애 키우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어디서 났어? 그거. 그럼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최순실 씨가 뭐 숨겨둔 비자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환수를 한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 특별법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마필관리사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마필관리사가 그냥 단순한 마필관리사가 아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다. 그건 친할 수 있죠. 마필관리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참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급여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A급 마필관리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마필관리사가 정유라 씨 블라디미르인가요? 그 이름? 이름도 뭐 블라디미르인지 뭔지 아는 그 말, 비센테도 있고 뭐 이러던 것 같던데. 비센트인가요? 어쨌든 그 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돈을 버내서 말을 사고 정유라가 훈련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 핵심 어떤 마필관리사니까 혹시 들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혹시 예를 들면 얘입니다. 정유라 씨랑 마필관리사 말 타고 훈련하다가 정유라 씨가 뭐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됐다대? 이런 거를 듣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전문 증거니까 뭐 증거 가치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만약에 체킹이 되면 수사에 좀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이 됐고 장시호 씨가 또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어떤 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뭐 정유라는 원래 안 친하다 이러면서 접촉 가능성을 또 일축했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원래 안 친한지 뭐 본인들은 원래 안 친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촌이랑 사실 다 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주평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유라 장시호 정유라 씨의 신주평 씨가 애 문제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순득 씨, 최순실 씨, 장시호 씨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 진위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뭐 삼성동에 돈이 있으니까 시호야 가져다가 우리 유라랑 애 키우는데 써줘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런 거로 보면 원래는 전 친했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장시호 씨가 그냥 수수수수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특검 도움이다 좀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랑 정유라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순수히 그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촌 언니가 배신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접촉을 제가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이 낮다. 왜? 장시호 씨 입장에서 지금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석방이 돼 있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장시호 씨는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선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죄질도 그렇고 이미 뭐 수사 협조도 다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횡령 이런 부분도 만약에 최순득 씨가 자산이 꽤 있지 않습니까? 횡령에서도 만약에 변제했다고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아직 안 됐지만 변제를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면. 그렇게 되면 장시호 씨는 제가 봤을 때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굳이 지금 뭐 정유라 씨랑 뭐 접촉해가지고 뭐가 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장시호 씨 입장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4471님께서 김태환 변호사님 요즘 김 변호사님이 장안의 화제예요. 이러다 대형 로펌 대표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2693님 변호사님의 임의 제출, 임의 동행 정확히 뭘 뜻하나요? 말 그대로 임의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 주셨어요. 일단 임의 제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증거를 우리가 가져갈 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보다 강제로 가져오자는 거잖아요. 임의 제출은 관계자한테 그냥 제출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적법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동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임의 동행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의 동행 같은 것도 그냥 이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그래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굳이 저를 체포하시나요? 힘드시게. 제가 알아서 제 발로 걸어가죠. 이러면 이제 자발적인 이제 출석, 임의 동행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임의 동행 같은 경우에 강제로 체포하면서 임의 동행 형식을 가장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예전에서 보면 검찰은 임의동행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예.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건 긴급 체포로 보죠. 아하. 그래서 요건을 안 갖추면 부적법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0736님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검찰이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으시면서 변호사님 참고인 자격 정도로 소환한 것이지 정유라 씨가 직접적으로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이제 죄명이 외환거래법, 예. 그다음에 뇌물, 이제 업무방해, 이제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방해 예.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죄를 지은 것이 없지 않다는 그 얘기는 아마 제가 했던 얘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예. 예를 들면 이대 부정입학 관련된 것만 봐서 정유라 씨가 그 얘기를 다 알았다고 하면 죄를 진 거죠. 공모한 거니까. 예, 예. 엄마랑 최순실 씨랑 공모해서 이대 부정입학 청담과 학사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지 못하고 예.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 공모가 없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처벌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짓지 않았다는 이 부분들이 참 애매한 표현인 건데 예.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입학이 어쨌든 수혜를 받은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국민의 법감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 많으나 과연 그 공모관계를 입증해서 유죄가 받을 수 있겠느냐, 법적인 처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정유라 씨에 대한 것들은.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이 일주일에 4차례로 늘어났는데 뭐 집중적인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뭐 전에 이제 뭐 연약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주 4회는 많다. 이 박 전 대통령 측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근데 전에 증인 다 부르자는 건 또 박 전 대통령 측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예. 보니까 뭐 언론 보도 보니까 한 명의 직원씩 뭐 6시간씩 한다. 그래서 계속 늘어지면 결국 이제 10월 16일 전에 못 끝내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직접 증인을 불렀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네.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자 진술들 한 100몇 명 된다고요. 그 다 조서들 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거기 뭐 주진영 씨도 있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불리한 진술이니까 나 그 진술 못 믿겠어. 증거를 못 써. 다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그 100몇 명의 진술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형식상으로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셈이 되는 거죠. 예. 만약 검찰에서 진술을 그래. 예를 들면 그러면 주진영 씨 진술 우리가 뭐 증거 채택한 동의할게. 그럼 안 불러도 되는데 나 못 믿겠는데 증거로 채택하는 동의 못 하겠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증인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100몇 명이 됐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세월이 하수가 늘어질 수 있잖아요. 뭐 반대 신문을 6시간 한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피고인의 권리니까요. 그걸로 재판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아마도 이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검찰로서는 특단의 사정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 이거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데 예. 100몇 명의 진술 중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입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진영 사장 진술도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의 했던 증언 내용과 맞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뭐 삼성 합병에 적합했다 안 했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에 뭐 유지무죄에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 크게 연관이 없는 어떤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 증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증인을 대폭 줄이는 거죠. 예. 박근혜 전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재판 기간을 구속 기간을 맞추는 거 하나. 예. 그게 아니면 근데 이거는 아마 검찰도 조금 걱정을 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확실한 지금 100% 진술도 없는데 정황 증거 다 합쳐도 나올까 말까인데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예. 쉽진 않을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죠. 추가 기소. 뭐 하나 더 찾아서 뭐 하나 더 나왔다. 그럼 추가 기소면 구속영장 새로운 연장이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도 정치적인 부담은 있어요. 야, 전직 대통령을 좀 또 그때 다 하지. 이거 뭐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비판들. 예. 그것도 문제는 있을 거고.
그게 잊어줘도 안 되면 진짜 10월 16일 다섯 재판 못 끝나고 석방해야 돼요. 그때는. 예.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글쎄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지 길게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3463님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과 정 기자님 진행은 정말 똑소리 납니다. 정말 이해가 쏙쏙 납니다. 방송 연장할 거야. 하루 왼종일 그냥. 그렇죠. 리사이틀로 언제 네. 한번 날리십시오. 24시간 생방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날짜가 적시돼 있잖아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 9월 14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예. 10억 8천만 원이 삼성에서 KB 하나은행 최순실 독일 계좌로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일 날 안종범 전 수석한테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안종범 수석이 잘 받아 적는 분 아니니까 아주 성실하게 이상화 전화번호 또 001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쫙 적고 그리고 9월 14일 날 그 최순실 씨 계좌로 삼성에 돈이 들어갔다. 예. 그럼 결국 이게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내는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요 삼각 커넥션을 입증해주는 정황 증거 아니겠냐. 예.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분석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그럼 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독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관계 입증이 가장 핵심이고 물론 뭐 그 전에 과연 이것이 뇌물이 많으냐에 대한 대가성의 문제를 당연히 뭐 밝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공모관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원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가 아니면 최순실 씨도 뇌물이 안 돼요.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삼성 측의 얘기는 항상 나온 얘기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정황뿐이다. 공소장에 봐도 그냥 공모하여라고 써있지 어떤 식으로 공모했다는 거는 적시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삼성 측에서 계속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요거를 이제 또 다시 들이대게 된 거,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네. 이걸로 만약 공모관계가 다 입증된다고 말은 못 합니다. 이건 뭐 정황에 불과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금 특검 측에서 검찰이죠. 검찰 측에서 좀 드라이브는 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 수첩 7건 때문에. 그쪽 재판에도 사실은 그쪽 재판에 면밀하게 보면은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집중하는 거는 공모 얘기도 있고 예. 그냥 원천적으로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우리는 진짜 승마 지원하려고 준 거지. 내가 무슨 이걸로 뇌물로 내가 무슨 대통령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대가관계가 전혀 없어. 거기서부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시작을 하는 거고 예. 물론 거기서도 공모관계는 중요한 쟁점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이거를 그쪽 재판에도 제출을 할 거예요. 예. 그럼 또 똑같이 쟁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이 어제 이제 정유라 씨를 재소환했잖아요. 네. 이번에 무슨 조사를 또 한 걸까요? 일단 뭐 추가 조사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던 청담고등학교 2대 관련된 예.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이렇게 하는 것도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예. 그 다음에 이제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영장에는 그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 회각 때문에 그 업무 방해, 즉 예. 학사 비리에 관한 것만 적시가 돼 있었지 외국한 거래법이나 뇌물에 대한 부분은 적시는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덴마크의 허락을 받으면 그걸 추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사를 하겠죠, 이제. 목표는 역시 뭐 구속영장? 일단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검찰이 재청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 청문회가 예. 일단은 안종범 전 수첩의 그동안 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 11월에 1차본 17건 나왔습니다. 예.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내용이. 예. 올해 1월에 2차본 39건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7건을 새로 있다. 예. 이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7건의 사본을 안전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 등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서 예. 압수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 예. 2015년 9월 13일 날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지시사항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적어요. 예. 이상화 이렇게 이름 적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그럼 이상화 씨가 누구냐? 예. 전 K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알려진 바대로 안종범 그 최순실 씨의 어떤 금고지기. 금고지기다. 예. 굉장히 현지에서 돈 처리하는 거 도움을 많이 줬다. 뭐 부동산 구매도 도와줬고 대출 편의도 알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귀국한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임원 승진에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하는 내용들도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강요 이런 혐의들로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전업 하나만 적혀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야 우리가 인사 개입했다며 그거 니들이 다 기소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화번호 적은 거야 라고 얘기. 네, 592억 원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그중에 핵심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지원 명목으로 독일로 송금받은 78억 9천만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다,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 왔었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회의 수첩 7건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국정농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법 김태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커 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예, 유행하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예, 빨리 적어라라고 뭐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도 왜 안 적느냐고 예. 질책한다고 그러고 또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왜 얘기하는 거 안 적느냐고 그렇게 뭐 질타를 받았다는 아, 얘기들도 그렇습니까? 뭐 흘러나오고 했는데 예. 그 적는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정말 적자 사망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크네요. 의미가 큰 거죠. 왜냐하면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없었으면요.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여기 내곡동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였죠. 그래 이게 없었으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도 좀 힘들었다고 봐요. 이 수첩이 없어서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진술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코미 전 FBI 국장 그렇게 나와서 얘기해도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증거대. 그 코미 말 어떻게 믿어?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꼬여가잖아요. 미국에 재청구합니다. 재청구할 것 예. 같으세요? 재청구할 거예요. 아마 제가 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청구죠. 저는 예.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또 이것도 혼나는 거 아닐까요? 또 아니 얘기다가?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무슨 제목으로 그렇죠. 영장을 네. 다시 청구하냐 뭐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 재청구 하더라도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판단이 들더라도 재청구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걸 다시 조사해서 또다시 재청구를 안 하고 그냥 넘기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당장 야 잡아 못하러 데리고 왔냐? 또 돈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비행기 값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예. 야 몇천만 원씩 데려와가지고 구속도 못 시켜? 재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현상든지 재청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사 재청구해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되더라도 물론 뭐 검사들은 대부분 야 무조건 구속이 될 거야. 무조건 법정 최고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긴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 이게 나올까라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재청구할 거라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들이. 그렇군요. 근데 데려온 네. 목적이 당사자에 대한 뭐 처벌도 있겠지만 이 국정농단 수사에 있어서 어떤 증언 같은 걸 좀 끌어내려고 그렇죠. 했던 부분이 더 컸죠. 그게 더 크죠. 사실은 정유라보다는 정유라를 네. 통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건데 그게 예. 검찰의 목표죠. 예. 정유라 자체 구속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야 정유라가 좀 뭔가 구속이 돼 있어야 말이 술술 나올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속이란 걸 이제 수사의 수단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하려는 건데